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관련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예,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포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잘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네. 새 인사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새해 들어서 무력 시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도미사일 2발 쏴서 벌써 올해만 4번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런 발사 의도 또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분석하고 있고요. 예.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중동 3개국을 수행하기로 됐던 서훈 안보실장을 네. 긴급하게 국내에 잔류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예. 또 그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서훈 안보실장이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선 상황이라 그렇겠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부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 또 이런 내용 또다시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대통령 후보님이나 제 정당에서 선거 기간에 하는 말씀에 대해서요. 네.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정부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매뉴얼처럼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만 독특하게 무슨 그런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그렇게 평가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한미 공조하에, 그리고 관련국들이 영내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선거지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네.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보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도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도록 굉장히 빈번했을 때는 전쟁의 공포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굳은 인내와 또 대화의 노력, 외교적 해결 해법,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지금은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장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분위기는 저희가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관계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야권 일각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외유성 방문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는 발언도 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런 극히 일부의 지적이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반박하셨다는 건 적절치 않고요. 아, 그런가요? 다만 임기 마지막까지 한 나라라도 더 가능하다면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해외 순방과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회견도 대면 회의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외교 일정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호주 방문 때 호주가 국경을 봉쇄한 이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상 최초로 대면으로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대면 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비록 이렇게 수년이 되었지만 이런 일정마저도 가능하다면 임기 내에 하나라도 더 하고, 네. 그래야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물려줄 어떤 자산들이 늘어나고 네.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네. 이번 중동 3개국 순방도 이제 발표가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랄만한 그런 방산 수출과 그다음에 건설 수주, 그다음에 수소 협력과 공급망 에너지
그 안정적 확보 네. 이런 측면의 성과가 있는지는 국민께서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극히 일부의 그런 비판은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방산 그리고 건설, 에너지 이 세 분야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첫 소식이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천궁2 수출 계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의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천궁2 계약 관련 4조 원대로 발표가 오늘 됐습니다만 예. 이렇게 돼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그 방공 전력인 천궁2의 최초 도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 말에 UAE의 고위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그 최초 이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뒤로 2년간 우리 방산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요. 네. 이미 작년 11월에 UAE 국방부가 이 천궁2의 구입 의사를 밝혔는데 네.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번 대통령 방문 계기에 계약서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오늘 MOU를 하나 맺게 됐는데요. 네. 이 역시도 아마 그 추가적인 후속 협력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MOU는 그 우리가 2021년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요. 네. 그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을 유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 문제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어떤 공동 연구 개발 네. 이런 데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고 이 MOU 역시 아하. 최초로 체결한 MOU인데 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전략이 주요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어떤 정부 우리 후대에도 이런 어떤 UAE와 그리고 UAE를 기반으로 한 중동 지역의 이런 방산 수출 협력 네. 이런 부분에 중대한 어떤 디딤돌을 놓는 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수출과 방산 연구 개발의 중요한 성과를 말씀 주셨는데 조금 그 논란거리도 좀 전해졌습니다.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갑작스런 취소 여러 말이 좀 나오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은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그 팬데믹 시대를 또 살고 있죠. 예. 그 UAE의 그 실질적인 통치자인 그 왕세제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아주 우호적인 관계는 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꼭 그 임기 마치기 전에 방문해 주시기를 그렇게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또 가게 되신 건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세제께서 직접 그 일정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하는 간곡한 그런 통보가 있었고 저희도 검토 결과 충분하게 그 양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양국 간의 외교적으로 약속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나머지는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고 주목구구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현 수석께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다른 제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대응하셨고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방역 패스 일부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요 방역 당국이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의 방역 패스 해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고 윤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네. 우선 방역 패스는 현재 전 세계가 어떤 과학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오미크론의 큰 파고가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 패스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다든가 청소년 접종과 방역 패스의 적용과 관련해서 그러나 정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의 의견이나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수용하고 네.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 자체를 흔드는 이것은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쌓아온 이 방역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도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네. 그것은 정부가 이미 열린 자세로 그렇게 다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어떤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 그것에 특별하게 주목하거나 반박하거나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너무 과한 해석이다 말씀드리고 저도 네.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콕 찍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으로요. 어제 혹시 네. MBC 스트레이트 방송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씨가요.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키워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제 답변을 사회자께서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네.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까지 코로나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치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실 것이고요. 네.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